자, 행사하고 매장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마케팅을 좀 해주셔야지 상담이랑 프로모션 같은 거 문자랑 SNS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BMW 해주셔야지 오늘 상담이 가능하셔가지고. 선택인데. 네, 선택인데 상담을 할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침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딜러사의 지침이지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하고 판매하는 거는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지. 아, 그럼 제가 오늘 상담은 필요 없어요? 하고 뭐 견적도 받고 계약을 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건 문자 오는 이거잖아요. 회사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제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마케팅 동의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회사 저희가 이거 저희도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연락하진 않아요. 이걸 안 해주시면 제가 사장님 전화번호도 취득을 못해요. 그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필요하면. 그러면 근데 이런 식으로 거절하시는 미스테리 쇼퍼도 저희가 오다 보니까 에서 이 키오스크를 활용을 하는 거죠. 좀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게 또 안 되면 너 놓쳤다 뭐 이런 식까지 벌점을 막 주고 하다 보니까 선택이잖아요. 필수가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게 예. 말이 안 되는데. 자, 한두 번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블랙 VIP고 지금 뭐 블랙 VIP 이게 대신 요거 지울게요. 요거는 활용 동의는 제가 빼고 어플 들어가시면 그 단계가 있잖아요. 구매 이력에 또. 예. 그러니까 전화를 못 드려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드려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이 전화번호를 수집을 못 해요. 그 수집에 동의를 왜 해야 되는지. 저 구매하면서 이런 적을 처음 봐가지고 요즘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저희도 불편합니다. 뭐 이거 그냥 들어보시죠. 이게 더 편하지. 이게 아니면은 지금 뭐 입장조차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입장은 하셔야 돼. 이거 동의 안, 상담을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상담도 해야겠는데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그렇게 귀찮은 상황이 없어요. 저 뭐 선택 동의 해가지고 할게요. 남들 다 하는데. 예, 오늘 하십니다. 본사의 지침에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10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불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선택 동의를 유도하는 지침에 대응하는 그 이유의 설명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상담을 못 해준다는 여직원분의 말씀은 고객을 너무 바보처럼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대한 마케팅 문자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블랙멤버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런 게 어딨냐는 식으로 비웃으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지 생각 정도는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방침인가 보죠. 아, 요거는 그 본사.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가 이제 내년부터 직원들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다 영업할 거거든요. 이제 아, 딜러가 싹 없어진다고요? 없어집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요? 테슬라처럼. 여기 하나도 안 남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요거 동의하면. 경쟁 딜러사에 대한 허위 정보로 소속 브랜드의 호감을 사려는 멘트는 오히려 반감이 생겼습니다.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공식 매장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마련이라 걱정되는 부분이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거 한다고 해서 보시나 구형 7을 탔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또. 똑같아요. 힐 달라지고 하이브리드가 나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뭐 차량 가격이나 옵션 지원이라도 있을까요? 요거 말고 이게 하나가 들어가네. 헷갈리시면 X5로 그러니까 요런 해야 이제 요렇게 넘어와요. 뭐가 너무 사장님 아까 좀 입력해 주셨던데 올해부터 바뀌었어. 우리 전체에서 입장할 때 선택 동의 무조건 하라고 시켜. 네, 맞아요. 선택 동의까지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거 안 해주면은 거의 안 하려면 안 해라 하면서 이제 태도가 좀 그런 거 있잖아. 그걸 해야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직원이. 필수만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필수만 해요. 저는. 선생님 다 봤을 때 X보다 낫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네 종류 중에요. 그가 제일 좋더라고요. 니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 그러면은 그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리스도 해보고 할부도 해보고 뭐 많이 해봤거든요. 예. 장기 렌트는 안 해봤는데 뭐가 나은지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기 렌트의 장점은 하나 대출로 안 잡히는 거. 네. 단점, 후딱.
뭐 본판 호자는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녹판. 법인 아니고 개인 사업자니까 괜찮지 않아요? 법인이 녹색 들어가는 아닌가? 잠깐만요. 아니요, 녹판 들어가요. 무조건 네. 뭐 차가 비싸서? 렌트라서. 아 렌트 리스는 녹판이 안 들어가. 아 리스는 아니고 렌트가 녹색 네. 물론 영업자가 자동차를 출고할 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만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개인 사업자인데 장기 렌트를 할 경우에 녹색 번호판이 달린다는 확언은 조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뭐 리스 할부 중에는 금액적으로는 장기 렌트가 그럼 괜찮은 거예요? 녹색 번호판 아니, 똑같아. 솔직히 리스나 장기 렌트나 딱 들어갈 비용만큼 더 들어갑니다. 제일 싼 방법은 현금이죠. 네 맞죠. 무조건 제일 싼 거는 현금. 근데 뭐 그걸 기비용을 다 때려박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매 목돈 1억 얼마를 네. 해갖고 다른 벌기를 날리느냐. 네. 또 다른 분의 어떤 생각들을 왜 그만큼의 이자 돈을 내가면서 비용을 내가면서 하느냐. 이 생각은 항상 대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차장님께서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 가까이 돈을 묵혀두는 것보다는 활용하시는 게 나은. 맞죠. 금융을 끼는 게 예, 맞긴 예. 맞겠죠. 근데 전체를 다 금융 다 끼도 뭐 비슷비슷한지 아니면 그러니까 렌트나 리스는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뭐 이렇게 현금을 많이 넣나 안 넣나에 차라. 현금을 많이 넣을수록 좋고. 결국 모든 소비자는 내가 차를 출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출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어떤 세무사분께서는 일시불 할부처럼 명의로 운영하시든 금융사의 명의로 리스나 장기 렌트를 이용하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주 정확하게 판매하는 제조사의 딜러분들께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최소한 같이 고민해보고 의논하면서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비용 처리는 뭐 렌트나 리스는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연에 1,500 뭐 이런 부분 똑같습니다. 렌트가 뭐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렌트는 더 비싸 보이는 게 보험료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저희가 보면 무슨 프로모션 같은 거예요? 스마트 운용 리스나 이런 걸 하시면 100만 원씩 8개월 지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리 수료가 250만 원이 나온다. 이게 금리예요. 8.4. 금융리스는 8.49. 금융리스 상품 있죠. 그럼 운용 리스는요? 예. 요거는 뭐 보증금에 따라서 5% 보통 5%대 나온다. 보통 5%대 나온다고요. 이제 100만 원 8번 이렇게 커요. 8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할인 말고 따로. 할인은 할인대로 하고. 잘 모르는 비용 처리나 렌트 리스의 금액적 비교보다는 팔고 싶은 상품으로 유도하려는 모습에서 더 이상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사 파이낸스의 지원금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마치 타 금융보다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조사 소속 영업자를 이해는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800만 원의 지원금을 강조하시는 부분에서 제조사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소비자를 흔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인 지금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차량 가격이 2억인데 그러니까 또 하나의 단점이 많이 안 들어와요. 지금 차가 없어요? 그럴 거예요. 지금 차 그럼 재고 있는 점 네, 제가 바꿔드릴게요. 1,700 정도인데 할인이요? 더 여지는 있을 거예요. 뭐 제수당 포기하고 얼마까지 그다음에 되는 또뭐또 재고매 높고. 근데 차가 있어야 말이 좀 그러니까 이 가이드표에 나와 있으니까 같은 경우는 1,300이잖아요. 더 적네요. 네.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점입니까? 사기가? 계속 이랬어요. 올해는. 오히려 작년에 할인은 없을 때 할인이 좀 더 많긴 해서. 지금 까만색 2대 있네요. 차가 뭐 있는 편이네요 그러면. 2대가 있고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고 2대. 블랙이 맞겠죠 화이트보다. 이를 보시면요. 한번 탔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보면 블랙의 표 네. 이번 달 5대 들어왔는데 6명 대기. 대기가 다 똑같은 거 또 탈라니까. 19명. 리미티드가 솔직히 인기가 제일 많아요. 왜요? 이게 모니터 없는 거. 모니터 있어야죠. 그게 간지. 그게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나 오늘 할 건데 때는 없으니까. 뒤에 안 앉을 건데. 어차피 뒤에 안 보고. 네.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뭐 이런 관점으로 이게 한시적 모델인데 리미티드라고 네. 모니터 빠진 모델이거든요. 재고 있으면 그래도
한번 탔으니까. 내 방은 고객이 원하는 차종을 정확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는 것을 우려하여 다른 엔진 트림의 차종으로 유도하는 모습에서 실망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기존 실 사서니까 재고면 또 놓고 네. 그뭐 2천 이상은 훨씬 되겠는데요. 그러면 할부하고 리스하고의 견적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뭐 둘 중에 뭘 할지 집에 가서 마음 없을 때 이자 싸야 되겠죠. 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할부 뭐 리스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맞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사장님 왜 기존에 다른 데서 사셨던 이유가 그쪽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거의 그런 셈이죠.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살 때도 바로 앞에 모터스였어가지고 또 거기서 사고 또 거기서 사고. 일단 뭐 2,100 정도 넣고 오겠습니다. 보증금령으로 가야 되겠죠. 나중에 차 반납도 되게. 네. 몇 개월 쓰는 거예요? 뭐 5년 동안 그 소모품 무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5년 딱 타는 게 원래 제일 좋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이자는 싸야 되겠냐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비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2,100 정도 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발언에 의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융으로 해야겠죠? 라고 정해두는 건 의아했습니다. 잠깐은 키로수 많이 타십니까? 아니요, 거의 1만 탈까 말까. 잠깐 39% 최대로 잡을게요. 보증금은 최대로 넣을게요. 이 정도만 넣고 250만 원 정도 나오죠. 한 달에. 예. 근데 보험은 따로 해야 되는 거다 맞죠? 렌트. 보험은 따로. 렌트는 포함. 그러면 렌트를 돌려보면 보험료만큼 딱 더 들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2회차부터 9회차까지 8번을 154만 원씩만 내시는 거예요. 캐피탈이 엄청 많잖아요. 예. 무조건 캐피탈을 써야 돼요. 파이낸스를 쓰는 게 딴 거 하면 더 싸다는 얘기도. 사장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차를 이제 하게 되면 계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에 돈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느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가 지원금을 그러니까 뭐 할인 지원금을 좀 더 받아야 된다든지 할 때는 파이낸스를 써야지만 해줘요. 예. 그러면은 타사는 이렇게 견적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저에게 투명하게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리스피는 이 정도만 넣고 라고 하시면서 넣으시는 모습이 약간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이것은 투명한 것인지 고객을 바보로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했고요. 장기 렌트를 했을 때 보험료만큼만 들어가고 리스랑 거기서 거기라면 대출로 안 잡히는 장기 렌트가 무조건 좋은 건데 말이죠. 운용 리스를 실행할 금융사 선택에 있어서 법적으로 소비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근무자 입장에서 파이낸스를 권유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거짓말과 혼란을 주는 방식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아요. 타사도 만약에 하려면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제 근데 되게 이게 회사에서 타사를 못 쓰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눈치 사장님이 뭐 신용이 안 좋지는 않겠지만 신용이 안 좋아서 확실히 부결이 나면 우린 당당하게 이제 타사 근데 부결을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근데 뭐 보증금 많이 넣고 하시면 부결 안 나실 거예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바라는 것은 포기하도록 하고 최종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적으라고 했는데 비교해 보셔도 돼요. 제가 뭐 해드리죠. 네. 아니 뭐 제가 좋은 거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